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과 입이 되는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이영래입니다. 얼마 전 전북 PD협회가 주관하는 제25회 전북 PD상에서 전주 MBC가 제작하는 로컬 판타지가 TV 정규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로컬 판타지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은 사람들의 체류 과정을 따라가며 지역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일상과 삶을 중심에 둔 안정적 연출이 설득력 있고 완성도 있는 로컬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 MBC는 지역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 지역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첫 번째 코너는 시청자의 시선으로 전주 MBC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이달의 시청자위원회 시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위원들이 모여 월 1회 진행하는 회의인데요. 2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전주 MBC 프로그램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두 가지 뉴스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2월 22일자 도내 30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이 좀 저조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2조 원을 넘어선 체불 임금 중 퇴직금이 41%를 차지하다 보니 정부와 국회도 연금기금 대상 사업장 확대와 과태료 도입 등 관련 대책 논의가 활발합니다. 퇴직연금 자체가 그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금융기관이 3자가 맺는 가입, 그러니까 퇴직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퇴직금 체불을 줄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구성해서 그렇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많이 저조하다. 이제 주 보도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은 좋은 취지인지는 이해를 하나 사업주 인식이 좀 떨어져 있고 한꺼번에 가입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는 이제 논거를 그게 끝났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과거 10년치는 퇴사할 때 주고 올해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도에서 조금만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줬으면 저런 방법이 있으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왜냐하면 지난 것은 퇴사할 때 주면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월 10일자에 공공기관이 기간제 퇴직금을 안 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참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채용된 기간제 노동자는 모두 4,800여 명. 하지만 이 가운데 1년 이상 계약해 퇴직금을 보장받은 인원은 고작 52명, 전체의 1%에 불과했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려고 퇴사를 시킨 다음에 3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람을 동일 직무로 채용한 사람이 949명에 이르렀다라는 부분은 참 꼼꼼한 보도였다. 근데 다만 이것도 역시 그런 보도가 저는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컨대 조례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반복된 이런 것들은 안 하려는 어떤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라든가. 그런데 이제 시의원 한 분이 나와서 이런 세태는 아쉽습니다 하고 끝난 거가 저는 너무 아쉬워요. 18일에 있었던 저 시외 버스터미널 매표소 무인화가 또다시 20일이라니까 또 위법성 논란에 가지고 나왔던 것을 연속 보던 당연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표실에 매표 창구는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되 나머지 매표 창구는 무인 발권기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매표 창구 하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은. 표도 못 끊고 어디로 가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다시 위법성 논란으로 했다는 건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보도 같고 진안군 사태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진안군은 2019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쿠폰 형태로 연간 12만 원 상당의 이미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요금이 오른 탓에 실질적인 혜택은 줄어들고 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들만 엉뚱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진안뿐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추후에는 전라북도에 이런 소득 민감원까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면밀히 주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북이 참 좋다의 1월 28일자 새만금 고속도로 로망스를 잘 봤습니다. 해안도로를 달려 부산 새만금까지 시원하게 고고고!
전주하고 김제, 비흥항까지 이렇게 갔다 오는 여정이었는데 우리가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산이나 창원이나 대구나 이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게 하나의 그 전라북도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동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텐데 그런 부분이 함께 이렇게 되었다면 좀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뉴스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 금고 이자율에 대한 공개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제 제가 좀 보니까 나라살림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나라재정 전략 간담회를 했고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보도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저로서는 조금 어려웠어요. 언뜻 이해가 쉽게 오지 않는 대목이었습니다. 물론 이 재정 문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는지 그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좀 접근하기 쉬운 소재로 문제점들을 부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급 현안 점검에 대한 그 프로그램 제목이 행정통합시대 전북의 선택은 그랬는데 전북의 미래를 결정지을 생존 전략까지 네 분 패널 모시고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그 패널들의 고민의 정도가 너무 얄팍하더라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의 특자체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고 또 전주 완주 행정통합이 주된 화제여야 되는데 당신 전라북도 도지사가 되면은 어떻게 할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크게 어떤 차별성이 있거나 발전된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많이 아쉬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방직자리 현재 좀 추진되고 있는 전주시의 사업 세금이 이렇게 체납됐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제가 놀랐어요. 무려 6조 원대 개발 사업을 추진할 거라며 드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토지 소유에 따라 붙는 1년치 재산세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지자체의 어떤 그 사업의 어떤 정책이나 정보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잘 내보내주면은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다정다감에서 이제 에이미 씨 부분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귀여운 새 아이의 엄마 에이미 씨.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받은 행복한 에너지로 작은 기쁨도 큰 즐거움으로 만들어 가는데요. 그리고 엄마 나라의 언어도 이제 가르쳐주는 모습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엄마 나라의 언어를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 나라에 대한 이해, 엄마 나라에 대한 존중, 엄마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확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의미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언어를 가르치는 모습이 좀 너무나 짧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더 길게 나왔으면 어쩌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내용 중에 보게 되면은 필리핀 이주 여성이 그 에이미 씨가 필리핀에서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조명해 줬어요. 서류 만들기가 필리핀에서 보내야 되는데 복잡해서 제가 부탁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많은 이주민이 이 과정에서 모국의 학력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필리핀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다른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도 자국에서 학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길게 좀 더 다뤘어도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2월 11일 전북이 참 좋다에서 밀가루를 주제로 이렇게 좀 동네에서 빵으로 세계 여행 이 주제로 해서 그 프랑스 정통빵 그리고 일본 화과자 그리고 오스트리아 베이커리까지 이렇게 쭉 소개해줬잖아요. 재밌더라고요 컨셉이. 동네에서 빵으로 세계 여행 처음으로 갈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파리에서 아침을 맞듯 동네 빵집에 가는데요.
아 저기 되게 가보고 싶다, 신기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컨셉으로 또 다른 주제를 잡아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점대락도 리얼 체험에서 우체국에 가서 우편 집중국에서 하는 되게 많은 역할들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런데를 또 와보네. 자, 다 보이시죠 뒤에. 자, 이게 여러분들 곁으로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을지. 그 우편 집중국의 택배가 다른 민간 그 기업의 택배와 달리 훨씬 더 시골까지 들어가는 택배이잖아요. 그래서 배달하는 것도 실은 시내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보여졌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반갑습니다가 분위기 변화 계속 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저는 반갑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농업 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풀어주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나 그런 것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들도 계속 다양화되고 있는 부분도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상들이 좀 더 다양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주민 중에서도 좀 누군가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청년 중에서도 좀 나와서 지역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주제로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장애인 중에서도 그 작년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지역에서 좀 다양한 활동하면서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있구나 라는 또 컨셉도 보여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바람을 보태어 봅니다. 사실 우리 전주 MBC가 전북의 그 어떤 정체성을 담는 공영 플랫폼이잖아요. 전북의 다음 도전은 무엇일까를 좀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문화거든요. 어떤 전통을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다른 많은 프로그램 보면은 먹거리 탐방, 뭐 좋은 장소 소개 많이 하거든요. 때로는 중복돼요. 그 예술하는 그런 것을 취재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만약에 혹시 되신다면 그 예술적인 그 꼭지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시청자 위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의견이 있다면 전주 MBC 누리집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주 MBC 프로그램 가운데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이달의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주 MBC, 닥터 MBC 신년 특집 100세 시대 프로젝트 암정복 4부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닥터 MBC가 신년 특집으로 100세 시대 프로젝트 암정복 4부작을 마련했는데요.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으로 이만재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건강은 누구에게나 큰 관심사죠. 네. 특히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건강하게 노년을 맞기 위해 노력하실 텐데요. 여기에 맞춰 전주 MBC도 닥터 MBC라는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프로그램 총평 부탁드릴게요. 네, 닥터 MBC는 시청자들이 건강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한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뇌졸중, 임플란트, 또 모발 이식 이런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는 의학 정보를 제공해 왔지요. 네. 그리고 방송은 일요일 날 오전 9시 5분, 재방송은 수요일 날 저녁 6시 5분에 재방송됩니다. 2월 한 달간 이제 신년 특집으로 100세 시대 프로젝트 암정복 4부작 췌장암, 간암, 폐암, 방광암을 한 주씩 방송을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암을 이해하고 또 그걸 미리 예방하고 조기 진단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지키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새해 많이 하는 다짐과 덕담이 바로 건강이죠. 그래서 신년 특집 100세 시대 프로젝트 암정복 4부작을 말씀하신 대로 방송했습니다. 기획 의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100세 시대에 어떻게 건강한 노후를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건강을 지킬 것인가, 시청자들 모두의 중요한 관심이죠. 특히 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관심이 높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 관련된
정확하고 믿을 만한 그런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좀 가치 있는 그런 정보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상황에서 MBC가 이런 사망률 높은 암들을 정해가지고 시청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획이 의도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면 4대 암으로 췌장암, 간암, 폐암 그리고 방광암을 선정했는데요. 선정 기준이 있었겠죠? 암 환자들의 거의 72.9%가 5년 이상은 생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췌장암의 경우는 5년 생존율이 이제 17%에 불과하고 폐암은 34.7%, 간암은 약 39.4%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이런 암을 선정한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방광암 같은 경우는 조기 발견할 경우에 치료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암의 특징상 또 시청자들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각 질병에 대해 이 방송을 보면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했고 또 해당 정보들은 유용했나요? 암 관련 정보나 의학 정보에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암이 왜 생기는가, 또 그것을 알아서 어떻게 미리 예방하고 또 조기 발견을 해갖고 치료를 하고 완치할 것인가 이런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 네 사부작 특집이 잘 다루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췌장암의 경우를 보면 그 췌장암의 원인을 음주, 흡연, 비만, 과도하게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는 문제점, 네. 또 가족력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이 발견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검진 후에도 원인 없이 이 복통이나 소화불량이 계속될 경우 검진에서 발견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특징들을 이렇게 짚어주면서 이런 조기 발견의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췌장의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액의 분비라든가 또는 인슐린, 우리 몸에 중요한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런 기능들 잘 설명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그런 의학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각 질병의 초기 증상 또는 그 발병 이후 그리고 장기의 기능 등 유용한 정보가 많았단 말씀이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면 분명히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특집의 제목이 100세 시대 프로젝트 암정복. 시청자들은 내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암을 정복할 것인가. 네. 또 언제쯤 암이 정복된다는 것인가. 뭐 이런 기대를 갖고 시청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부족을 했고 전체적으로 암을 좀 진단하고 이게 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뭐 정복 가능성, 뭐 전망 이런 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네. 좀 다뤘으면 더 기획 의도 또 특집의 의도에 잘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해주신 부분을 어떻게 구성했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까요? 대부분 의학 정보 프로그램이 그러지만 이제 진행자가 질문을 하고 전문 의료인이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됐죠. 물론 이제 의학 정보가 좀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쉽지 않은 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이나 그래픽 또 자막 이런 걸 들어서 이렇게 소상히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이제 그렇지만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그 진행 방식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흥미를 떨어뜨리고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AI를 활용한 동영상 형태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도 훨씬 이해가 쉽고 또 이 받아들이기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청자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콘텐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 관련 궁금증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어렵더라도 제작진들이 미리 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질문을 하면 시청자분들도 좀 더 이렇게 몰입도 있게 이렇게 시청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좀 더 도움이 되고 흥미를 끌 만한 다양한 요소와 그리고 좀 더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일반적인 건강 프로그램에서 건강이나 의학 정보를 전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의학 건강 정보 콘텐츠는 의료인 또 약사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문적인 내용이고 정제된 내용이 전달돼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될 경우 부작용이 크고 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겠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SNS나 일부 유료 방송에서는 쇼닥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출연을 해서 특정 식품을 선정해서 이게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방송을 해서 이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좀 있죠. 과장돼서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사과 분말이 이 탈모 억제에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의료인이 영상의 형태로 방송을 하고 또 이제 그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없는데도 그렇죠. 효과가 사과 분말 탈모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이제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이것은 뭐 의료 정보 방송뿐만이 아니라 방송 전반에서 특히 지상파 방송에서는 이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 제도를 두고 특히 이제 의료 정보 방송 같은 경우는 심의 제도에서 특별히 한 조항을 정해서 그런 주의사항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을 방송을 해야 된다는 거고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또는 상업적 이득을 목적으로 뭐 특정 약품이나 식품 이런 것들을 의약품처럼 이렇게 과장하는 이런 것들을 금하도록 심의 규정을 정해서 법으로 공공성, 공정성이 지켜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들을 준수하는 게 의학정보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의학정보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자면 이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방송사나 제작진은 이 출연한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의료인 또 약사나 이런 분들을 방송에 출연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검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전문 기관이나 또 단체 이런 데서 다루고자 하는 그 질병에 전문가를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전문성과 공정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그 출연하신 의료진을 의학적인 명칭을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어느 분야 전문의라든가 뭐 또 경력은 어디서 공부를 하셨고 어떤 전문적인 경력이 있으신지 이런 걸 이렇게 소개를 해서 시청자분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닥터 MBC가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조금 번잡스럽더라도 시청자분들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질병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신 부분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충분히 조사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보에 근거한 질문 이것보다도 시청자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어떤 걸 궁금해하고
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좀 잘 조사하고 그걸 이렇게 잘 묶어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질문하고 알아내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문 의료진은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병원에서 만나도 충분한 시간 그런 질병에 대한 설명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노력이 있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그래픽 자료, 동영상 자료, 자막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흥미있게 잘 이해할 수 있게 좀 다듬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SNS 콘텐츠에서는 접할 수 없는 그런 전문성을 이렇게 계속 확보해 나가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점점 축적되고 이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달의 프로그램 지금까지 이만재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